디지털 논리회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2.5절 불 펑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하고 그리고 오늘 2.6절부터 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펑션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불 펑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불 펑션은 이제 펑션 중에서도 불림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겼으면 우리가 이 불 펑션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이 불 펑션은 바이너리 베리어블이 있고, 이게 입력이라고 했죠. 입력 포트가 있고, 그리고 0과 1이라는 이런 바이너리 넘버가 있고, 그리고 로직 오퍼레이션 심볼들, 게이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 그 로직 오퍼레이터들, and or not, exclusive or 이런 로직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연산,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우리가 불 펑션을 구성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불 펑션을 우리가 정의를 하면 이제 이게 동작,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디지털 어떤 그 회로에 대한 동작을 정의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으로부터 로직 서킷까지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처음 다루는 과정은 먼저 이 불 펑션을 truth table을 만들게 되고요. truth table이라는 것은 처음에 입력 개수가 정의가 될 거고, 이 입력에 대해서 모든 가능한 입력 조합을 정의한 다음에 그 가능한 입력 조합에 대해서 출력을 정의한 테이블입니다. 출력을 쭉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출력이 몇 개인지는 또 역시 처음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회로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겠죠.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요. 최소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최소 하나 이상의 출력은 존재를 해야 되고요. 자, 이런 truth table을 만들고 나면 이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논리 최소화 과정을 거치면 로직 이퀘이션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로직 이퀘이션이 곧 로직 서킷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 로직 이퀘이션이 주어졌을 때 로직 서킷과의 관계를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거치면 이런 회로가, 위에 나와 있던 이런 회로가 이런 간단한 회로가 될 수 있다. 이 F2라는 여기 출력은 동일한데 두 개가 이런 회로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동작을 할 수 있다. 논리 최소화가 된 형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truth table을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방법들이 어떤 대수적인 조작을 통한 방법,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이제 맵 메서드 방법, 그리고 이제 맵 메서드 같은 경우는 입력 포트의 개수가 이제 5개 이상이 되면 실제로 손으로 풀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 대수적인 조작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으로 풀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맵 메서드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둘 다 입력 변수, 그러니까 입력 포트의 개수가 5개 이상이 되면 힘듭니다. 이제 그때는 사실 거의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존을 해서 풀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algebraic manipulation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제를 그리고 쭉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꼴을, 유형을 알아야지 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컴플리먼트가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드모르강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런 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고 컴플리먼트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나왔을 때 저것을 활용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예제 같은 경우에 그 컴플리먼트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인데, 이 함수에 어떤 함수가 불펑션이 주어졌을 때 이것의 듀얼을 구한 다음에 각 이 리터럴들을
또 컴플리먼트를 취하게 되면 요렇게 이 함수에 컴플리먼트를 구한 그런 효과가 나온다. 같은 결과다라는 요런 방법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 뭐 요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억을 이게 더 뭐 요런 절차를 기억하는 게 더 복잡하죠. 그냥 드모르강 법칙 하나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뭐 요런 예제들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다룰 내용은 2.6장 6절 Canonical and Standard Form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제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나오는 로직 이퀘이션은 다 스탠다드 폼입니다. 스탠다드 폼. 2레벨 로직을 구성을 하는 이제 스탠다드 폼입니다. 그리고 이제 캐노니컬 폼이 있는데요. 요거는 좀 어떤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이 되지 않은 트루스 테이블 그 자체를 그대로 식으로 쓴 게 캐노니컬 폼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요거는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이 안 된 거, 요거는 된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캐노니컬 폼에서 이제 스탠다드 폼으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이제 앞으로 할 거고요. 이제 그 전에 캐노니컬 폼을 우리가 정의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민텀과 맥스텀이라는 요런 이제 용어를 또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제 민텀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출력을 1로 만드는 조합을 우리가 민텀이라고 하고요. 근데 맥스텀은 출력을 0으로 만드는 조합을 맥스텀이라고 합니다. 그 로직 이퀘이션은 불펑션은 그 출력을 1로 만드는 조합을 기준으로 사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출력을 0으로 만드는 조합은 뭐가 되죠? 그 펑션의 컴플리먼트가 사실 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처음에 이제 그래서 민텀과 맥스텀을 왜 쓰는가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 디지털 로직이라는 것은 결국에 불펑션과 같고 이거는 로직 이퀘이션과 똑같다 라는 거고요. 또한 이것은 그 민텀과 맥스텀의 컨비네이션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가 될 수 있다기보다는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사실 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 이때 이제 이 로직 이퀘이션이라는 거하고 우리가 여기서 로직 이퀘이션이라는 것하고 자, 로직 이퀘이션이라고 할 때는 보통 이제 포괄적인 의미를 이제 갖는데 이게 지금 민텀과 맥스텀의 조합으로 로직 이퀘이션이 구성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이 스탠다드 폼으로도 로직 이퀘이션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반드시 요것만으로 뭐 정의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자, 캐노니컬 폼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지금 캐노니컬 폼이 민텀과 맥스텀을 이용을 해서 구성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이제 캐노니컬 폼이라는 것은 그 sum of 민텀 그리고 product of 맥스텀의 형태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sum of 민텀이라는 것은 sum이 이제 or를 이야기하고요. product는 and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텀들의 이제 oring으로 구성이 되고 혹은 이 맥스텀들의 and로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민텀하고 맥스텀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런 그 로직 서킷의 구조 혹은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사용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민텀과 맥스텀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이게 그 입력이 3개일 때 XYG라는 입력이 이제 3개 포트로 되어 있을 때 가능한 입력 조합이 000에서 이제 111까지 해서 총 8개가 되지요. 이렇게 8개가 되고요. 이때 이제 민텀과 맥스텀을 모두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민텀이고 이게 이제 맥스텀입니다. 요거는 데지그네이션이라고 해서 그냥 요 민텀을 요거를 요렇게 다 쓰려고 하면 귀찮죠? 복잡하죠? 그래서 그냥 요렇게 이름을 붙여 놓은 거예요. 이름을 붙여 놓은 거다. 그리고 이건 맥스텀이고. 그러니까 자, 보면 민텀은
출력을 1로 만드는 조합이니까 000이면 000이 입력이 됐을 때 출력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x 프라임, y 프라임 그리고 and g 프라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0 프라임 and 0 프라임 and 0 프라임은 이제 1이 될 수 있습니다. 프라임을 하면 더 자세히 쓰면 이렇게 111이 돼서 1이 될 수 있으니까 요 모든 조합이 이 민텀에서의 모든 요 구성이 이런 입력이 들어왔을 때 1이 될 수 있는 그 조합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민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맥스텀은 출력을 0으로 만드는 조합이기 때문에 이런 입력이 들어왔을 때 출력이 0이 되려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느냐 입력이 이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111이면 0이 들어가면 x 프라임이니까 1이 이제 0이 될 거고요. 그리고 1이니까 또 y 프라임 1에 프라임 해서 이게 0이 되고 이건 0이니까 다 5화가 됐을 때 이 값이 이렇게 0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그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입력을 0으로 만드는 1로 만드는 조합 그리고 0으로 만드는 조합을 정의를 해놓은 게 이제 민텀과 맥스텀이 되겠습니다. 보통 디지털 시스템에서 우리가 불펑션을 정의할 땐 대체로 이 민텀을 기준으로 해서 출력을 1로 만드는 그 조합에 대한 정의를 해놓으면 그게 결국에는 그 불펑션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불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좀 우리가 많이 쓰고요. 물론 이것도 지금 써가지고 뒤에서 이야기를 다 같이 할 텐데 이제 2장이 넘어가고 3장, 4장 이렇게 우리가 계속 배워나갈 때는 대부분 이 민텀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민텀과 맥스텀에 대한 이제 예제를 나타냈는데요. 자, 첫 번째 이제 F1부터 살펴보면요. F1이 이제 이게 민텀하고 맥스텀에 대한 그 표현 방법인데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F1에 대한 정의가 여기 테이블 2.4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 회로의 동작을 내가 기술을 해놓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 테이블이 truth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이런 세 개의 입력 포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런 출력을 만들어내는 내가 회로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입력이 이렇게 x, y, g 이렇게 세 포트가 있고 출력이 이렇게 f1이라는 이런 출력이 있는 회로를 만들고 싶고 이 회로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입력이 들어오면 이제 0이 출력되고 이런 입력이 들어오면 1이 출력되고 이런 입력이 들어오면 0이 출력되고 이런 입력이 들어오면 0이 출력되고 그리고 이런 입력일 때 1, 이런 입력일 때 1이 출력되는 그런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truth 테이블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얘를 이 truth 테이블을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정의를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그 로직 이퀘이션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로는 F1이라는 것은 어떻게 M1, 5와 M4, 5와 M7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정의를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복잡하니까 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 방법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요렇게 썼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곧 이런 동작을 하는 회로다라고 기술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M1 요런 조건일 때 출력이 1이 되고 M4 요런 조건일 때 또 출력이 1이 되고 혹은 M7 요런 조건일 때 1이 출력이 된다라고 써놓은 겁니다. 이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F2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지우고 다시 할게요. F2는 이런 출력을 갖죠. 언제 1이냐면 요때 1이에요.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0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F2는 여기서 보면 F2라는 내가 어떤 그 디지털 로직을 만들고 싶은데 F2라는 출력을 내는 걔는 어떤 식으로 정의되냐면 지금 M3, 5와 M5, 5와 M6, 5와 M7로 정의된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truth 테이블에 요렇게 정의한 거랑 똑같은 그 이야기가 됩니다. 이 회로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뭐 truth 테이블로 정의를 해도 되는데 뭐 truth 테이블만으로는 바로 회로를 만들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요. 이게 이제 sum of minterm 형태로 정의를 한 그런 형식이고 그 다음이 product of maxterm의 형태로 정의한 겁니다. 이제 product of maxterm 같은 경우에는 이제 0, 그 출력을 0으로 만드는 조합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m 여기 보면 지금 요 0인 경우 지우고 다시 0인 경우, 0인 경우, 0인 경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죠. 그래서 다섯 가지 product of maxterm의 형태로 F1을 표현을 해본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0이 되는 출력이 0이 되는 조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이렇게 정의하는 거는 표현하는 방법은 약속입니다. 무슨 뭐 이론이 아니고 우리 약속이다. 약속.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뭐 이론이라서 뭐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F라는 게 있는데 M0, M1, M2, M3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다. 어떤 로직 이퀘이션이 이렇게 맥스텀을 이용을 해서 표현이 돼 있다라고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 이제 디지털 로직 혹은 디지털 불 펑션이 있는데 어떤 동작을 하는 거냐면 0, 1, 2, 3 1 때는 다 출력이 0이고 나머지는 다 출력이 1인 그런 동작을 하는 회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sum of minterm 형태로 그 표현하는 이 캐노니컬 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 이 굉장히 쉬워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뭐 그냥 그 truth 테이블에 있는 대로 표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sum of minterm 형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그 불 펑션이 있다고 합시다. 이 불 펑션을 sum of minterm 형태로 표현해 봐라 라고 지금 한 거예요. 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연습 삼아 처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보면 이 입력이 지금 A, B, C 세 개가 있는데 이 지금 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A만 있잖아요. 얘는 또 지금 그 B, C만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는 지금 B하고 C에 대한 텀을 넣어줘야 되고요. 리터럴을 넣어줘야 되고 여기다가는 A라는 리터럴을 넣어줘야 되죠. 그거를 지금 해주는 과정을 여기다가 쓴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거. 뭐 그냥 보면은 뭐 A는 지금 하나씩 했습니다. 지금 B부터 시작했는데요. C를 먼저 넣어도 상관없어요. A and BO와 B 프라임 이렇게 해서 요걸 넣어줬고요. 요건 1이니까 뒤에 붙여도 상관없죠. 그래서 풀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시 각각에 대해서 C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총 원래 하나였던 A라는 게 이렇게 4개의 텀으로 구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B 프라임 C에 대해서도 지금 A가 빠져 있으니까 A와 A 프라임을 넣어줘가지고 두 개로 이렇게 이제 분배 법칙을 써서 2개의 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6개, 2개 해서 총 4개, 2개 해서 총 6개의 텀으로 구성이 되고 따라서 이 각각이 무엇인지는 이게 1이고 이게 4다 뭐 이렇게 잘 직관적으로 머릿속에 팍팍 안 떠오르면 그냥 이렇게 찾아보면 됩니다. 테이블 보고 앞에 있는 요 테이블 보고 찾아보면 됩니다. 막 저거 막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봤더니 1, 4, 5, 6, 7 이게 빠뜨렸는데 요 두 개를 보고 중복된 게 있는지 빼야 되겠죠. 중복된 거. 요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를 뺐습니다. 그래서 총 5개 해서 5개로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지금 sum of minterm 형태로 해서 저렇게 써도 되는데 이게 귀찮죠. 이것도 귀찮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씁니다. 이렇게 summation 이 기호를 써가지고 F는 summation 정확히 쓰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F에 A, B, C 지금 이 독립 변수가 A, B, C 세 개가 있다라고 쓰고 시그마 1, 4, 5, 6, 7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칙을 딱 써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 이제 이게 요걸 써놓는 게 뭐냐면 내가
출력이 지금 F인 그리고 입력은 ABC인 이런 회로를 만들 건데 이런 회로를 내가 지금 만들 건데 이런 회로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 회로는 어떤 동작을 하냐면 입력이 1, 4, 5, 6, 7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0, 1, 2, 3, 4, 5, 6, 7 해서 1, 4, 5, 6, 7 입력이 요런 조건일 때 요 입력에 대해서는 출력이 1로 나가고 나머지는 출력이 0으로 나간다. 그런 회로를 내가 정의를 한 거야 라고 표현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회로에 대해서 혹은 설계한 회로에 대해서 이런 이퀘이션 형태로 수식적으로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는 어떤 방법?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이 되지 않은 아주 트루스 테이블을 그대로 옮겨 놓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 여기 이제 이 예제에서 보면 요게 이제 무슨 폼이냐면 캐노니컬 폼이죠. sum of product 형태의 캐노니컬 폼입니다. f라는 함수에 대한 f라는 불 펑션에 대한 그런 이제 캐노니컬 폼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거는 이 식을 요것도 이거랑 이 식이랑은 같은 거죠. 같은 식인데 같은 식입니다. 결과가 똑같아요. 결과가 똑같습니다. F라는 결과는 똑같은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sum of minterm 형태고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스탠다드 폼이에요. 이거는 스탠다드 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스탠다드 폼은 뭐냐면은 이 그 캐노니컬 폼을 어떻게 한 거?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한 거.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면 그게 스탠다드 폼이 됩니다. 얘는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미니마이제이션 됐으니까요. 당연한 이야기죠. 자, 이번에는 프로덕트 오브 맥스텀입니다. 이제 썸 오브 민텀 형태를 했고 이번에는 프로덕트 오브 맥스텀입니다. 요게 그 사실은 썸 오브 민텀보다 사실 조금 더 그 헷갈려요. 이게 만들어 보면 이게 좀 더 불편하고 뭔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냥 똑같을 것 같은데 나는 그 이제 썸 오브 민텀 형태를 많이 써서 그런지 그 형식을 많이 쓰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맥스텀으로 돼 있는 거는 뭔가 좀 어색한데 자 0으로 만드는 거 일반적으로 회로가 다 1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처음 배우니까 똑같겠죠. 똑같을 거예요. 자 F는 요런 게 있습니다. 요게 있다고 합시다. 이게 있으면 이제 이거를 sum of 민텀이 아니고 프로덕트 오브 맥스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분배 법칙을 쓰는 거예요. 분배 법칙을 계속 쓰면 만들어져요. 첫 번째 걸 보면 자 분배 법칙을 씁니다. 어떻게?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한 번에 딱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OR에 대해서 분배 법칙을 쓰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XY, O와 X 프라임 하고 XY, O와 G가 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안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요 각각에 대해서 또 분배 법칙을 쓴 겁니다. 이렇게 분배 법칙, 분배 법칙. 그러면은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XO와 X 프라임은 항상 1이기 때문에 이제 생략이 되고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sum of 맥스텀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과정을 가게 되는데 이게 완성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빠져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빠져 있는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또 이제 빠져 있는 것들을 찾습니다. 이제 x 프라임 y 같은 경우에는 z가 빠졌죠. g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 o와 g 프라임을 넣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값 자체가 0이기 때문에 OR을 했을 때 아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걸 넣을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분배 법칙을 씁니다. 얘를 가지고 요렇게 분배 법칙을 쓰게 되면 두 개의 텀으로 나오게 되고요. 즉 x 프라임 O와 Y라는 게 이런 식으로 맥스텀들을 이용을 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마찬가지로 합니다. X 프라임 G, Y, X O와 G, Y O와 G에 대해서도 역시 그 이 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공통된 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 공통된 항들이 있죠. 지금 요거를 이제 제거를 해주고
이것도 제거를 해주고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이제 총 4개의 텀이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f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민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기 이제 귀찮아서 불편하니까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없겠냐 해서 만든 게 이제 이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practice 2.7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불펑션이 지금 sum of minterm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이것에 maxterm 형태로 바꿔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쉽습니다. 사실은 그 minterm과 maxterm은 컴플리먼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minterm에 들어가 있지 않은 항들로 maxterm을 구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0, 4, 6에 대해서 이렇게 maxterm으로 구성을 해주면 되고요.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 민텀하고 maxterm은 원래 그 상보적인 관계에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민텀을 낫을 취하면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이라는 이 민텀의 컴플리먼트를 취하게 되면 x오와 y오와 g가 됩니다. 그죠? 예, 그게 이제 maxterm의 형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컴플리먼트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뒤집어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maxterm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민텀은 이 중에서 빠진 것들로 민텀을 구성하면 됩니다. 그럼 해당되는 민텀들에 대해서 이렇게 항을 써주면 되고요. 요거는 뭐 하다 보면 외워지는데 각각에 대해서 이제 뭐 안 외워지면 그냥 이 테이블 보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 쓰면 됩니다. 자, 캐노니컬 폼들 사이의 컨버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뭐 민텀하고 맥스텀 사이에 이렇게 변형하는 문제인데 결국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텀과 맥스텀은 이런 상보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냥 빠진 것들을 다른 이제 민텀에서 빠진 것을 맥스텀으로 만들어주고 맥스텀에서 빠진 거를 민텀으로 만들어주면 사실은 뭐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고요.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f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프로덕트 오브 민텀의 형태가 이렇다라고 하면 이제 not을 취하게 되면 이게 컴플리먼트를 취하게 되면은 이제 남아 있는 항이 될 텐데 요 남아 있는 항에 대해서 써보면은 이제 요게 되고요. 이게 이제 f 프라임에 대한 거고 f 프라임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요 f에 대해서 f에 이제 not을 취했을 경우에 나오는 게 결국에 뭐다? maxterm이다. 이렇게 두 개는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주어졌을 때 이런 로직 이퀘이션이 주어졌어요. 로직 이퀘이션이 주어졌을 때 그 sum of minterm과 product of maxterm으로 한번 구해보라 라고 하면 이거를 아까 전에 앞에서 했던 방식대로 식을 쭉 풀어도 되고요. 혹은 truth table을 만들어서 좀 간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이제 x, y, g 해서 입력이 3개니까 입력 써주고 이렇게 모든 가능한 입력 조합을 쭉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에 대한 1값을 찾아가지고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x and y니까 x하고 y가 둘 다 1인 경우가 요런 경우, 요거죠. 요때 1, 1 써주고요. 그 다음에 x 프라임 g니까 x가 0이고 y, z가 1인 그 조합을 찾습니다. 그래서 x가 0인 조합 그리고 z가 1인 경우 이제 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때 1이다 1이다 요렇게 해주면은 요 f에 대한 뭐가 정해진다? 이제 truth table이 완성이 되고요.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민텀과 맥스텀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1, 3, 6, 7 해서 이렇게 써주고 맥스텀은 이제 0인 부분이니까요. 요 부분에 대해서 맥스텀을 써주게 그러면은 요게 또 완성이 됩니다. 식으로 쭉 풀어도 되고요. 이렇게 truth table을 만들어 가지고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탠다드 폼인데요. 스탠다드 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사용하는 게 이제 스탠다드 폼이 가장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캐노니컬 폼으로
불 펑션을 모두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 길어요. 앞에서 봤지만 식이 깁니다.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다 써야 됩니다. 길죠. 이렇게 쓰면 간단한데 뿐만 아니라 이 로직 이퀘이션 자체를 가지고 회로를 만들 때도 이 회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겠죠. 얘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탠다드 폼을 쓸 건데요. 스탠다드 폼은 sum of product하고 sum of product하고 product of sum의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sum of product라는 게 이런 형태라는 겁니다. sum이 O하고 이제 product가 AND니까 AND로 되어 있는 조합들을 ORing해서 만드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product of sum ORing 되어 있는 이 조합들을 어떻게 한다? AND 한다.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sum of product 형태하고 product of 이제 sum의 형태로 만들게 되고요. 그렇게 회로를 만들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sum of product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AND가 있고 이제 원레벨이 AND고 투레벨이 이제 OR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투레벨이긴 한데 원레벨이 OR, 투레벨이 AND가 됩니다. 실제로는 우린 이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뭐 요거는 계속 이야기했던 거니까 엔드 텀이 프로덕트 텀이다, 오아 텀이 이제 썸 텀이다라는 거고요. 뭐 베리어블의 개수는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책에서 사용하는 베리어블은 4개까지가 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풀 수 있거나 맵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풀 수 있는 입력의 개수가 최대 4개이기 때문에 요까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탠다드 폼 이외에 non 스탠다드 폼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된다? 스탠다드 폼으로 변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회로가 있어요. F3라는 회로가 있는데 불 펑션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A, B, O와 C, and D 이렇게 O와 E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sum of product 형태도 아니고 product of sum의 형태도 아닙니다.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풀어가지고 sum of product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 회로를 우리가 설계를 하라, 표현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면은 지금 이 회로를 그대로 요 로직 이퀘이션을 회로로 표현을 하면 이제 이런 식이 되는데요. 요렇게 우리가 스탠다드 폼으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은 레벨에는 어떻게 같은 게이트만 있어요. 엔드 게이트가 여기 들어가 있고 이제 오아 게이트가 여기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엔드 오아가 지금 레벨에 같이 있죠. 그리고 레벨이 3개가 됩니다. 이 경우는 레벨이 3개, 얘는 2개. 굉장히 일정하죠.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뭐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뒤에서 배우지만 그 PLA나 이제 PAL 같은 어떤 정형화된 그 회로 구현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 로직 이퀘이션을 로직 서킷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막 엔드 게이트들이 여기 막 들어가 있어요. 어떤 여기 요 묶음에는 엔드 게이트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오아 게이트가 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막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고 싶은 부분은 놔두고 사용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기적으로 열을 가하거나 어떤 전류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끊거나 혹은 이제 뭐 비수로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가능하려면은 AND, OR 이렇게 규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할 때도 이런 스탠다드 폼이 훨씬 더 편합니다. 요게 그 사실 그 민텀 같은 경우가 엔드 텀이죠. 그걸 이제 간단하게 만들면 이 엔드 텀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맥스 텀이 여기가 해당됩니다. 그 캐노니컬 폼보다 이 스탠다드 폼이 훨씬 더 간단한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실제로 우리가 불 펑션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 이제 로직 이퀘이션으로 만들었을 때 그 불 펑션을 로직 이퀘이션으로 만들었을 때 표현하는 방법이 캐노니컬 폼과 스탠다드 폼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살펴봤고요. 이제 캐노니컬 폼에는 이제 sum of min term,
프로덕트 오브 맥스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이 되어 있지 않은 그 트루스 테이블을 그대로 옮긴 그런 형태입니다. 스탠다드 폼 같은 경우는 sum of product, product of sum의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캐노니컬 폼은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면 투레벨 로직이다. AND 게이트, OR 게이트로 되어 있는, 혹은 이제 프로덕트 오브 그 이제 맥스텀이나 이제 프로덕트 오브 썸 형태는 OR AND 해서 어쨌든 투레벨 로직입니다. 정확하게. 자, 오늘 그 여기까지 해서 2.6절 캐노니컬 앤 스탠다드 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2.7장 2.7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